그래서 이 코어가 약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불안정해지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 중에서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운동하시면 안 돼요. 마사지도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도 하시면 안 되고 막 어디가 아팠어 그러면 그걸 자꾸 아픈지 안 아픈지 나아졌나 이러면서 자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염증 반응은 열, 그 다음에 또 빨개지는 거, 그 다음에 통증이 극심해지는 거, 부어오르는 거 이런 반응들이에요. 내 신체 조직에 불 난 거예요. 그럼 막 건물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꺼야죠. 뭐 소화기로 빨리 끄든, 그러니까 소화기로 끄는 게 최선이겠죠. 물론 그거보다 최선은 불이 안 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불이 났어요. 그럼 소화기로 끄는 게 일단 1차 예방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119 소방차 불러야죠. 그래서 불을 일단 꺼야 되잖아요. 이게 병원입니다. 병원. 우리 조직 입장에서는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뭐 약을 먹던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때 막 운동을 하시면 그 염증 반응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염증 반응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빠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럴 땐 병원이죠. 두 번째는 만성 통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증은 아닌데 오랫동안 막 묵직하게 우둔하게 아픈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성 통증에 많이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런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침상휴식 개념으로 갔었어요. 그냥 무조건 아프면 이게 급성이든 만성이든 그냥 누워서 쉬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조가 의학계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회복이 더딘 거예요. 움직여야지 기능이 살아나고 기능이 살아나야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회복도 빨라지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이는 게 가장 좋으냐? 너무 간단해요. 윗몸 일으키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아파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괜찮아. 거기까지만 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작을 반복하잖아요. 조금씩 움직임 범위가 늘어나요. 어깨 통증도 여기까지 아파요. 만성 통증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렸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럼 여기에서는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괜찮네? 움직여 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이 움직임을 통해서 또 회복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보면 여기까지 돼. 이렇게 해서 내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단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예측입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운동해라.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 매체 보고서 운동 바로 따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허리 삐끗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그 속도로 따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뇌는 항상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예측을 해요. 걸어 다닐 때도 바닥 예측하면서 걷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 걷는 구간도 자전거 길이 있어요. 그리고 걷는 도보가 있어요. 그런데 도보가 약간 보도블록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은 약간 튀어나온 데도 있고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요. 자전거 길은 쫙 깔려 있죠. 직선으로. 약간 맨들맨들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쪽에서 걷는 걸 선호할까요? 위험한데 자전거 길로 걸으세요. 왜 그러냐면 순간순간 걸을 때마다 예측하고 걷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 대사량, 그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내가 움직임을 조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예측하고 계산을 하는데 보도블록은 예측할 때 울퉁불퉁하니까 피드백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를 딱 디뎠을 때 항상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에너지 소비가 일어날 것 같아. 자전거 길은, 평탄한 도로는. 여기는 다 똑같아 보여. 예측하기 쉽잖아요. 에너지를 덜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예측을 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걷고 생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예측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 하는 동작인데 막 그 속도대로 따라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속도를 0.5배속으로 운동 동작을 보고 먼저 내가 한번 해본 다음에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정상 속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하시면 안 됩니다. 코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들고 계시나요? 어딘가에 뭐 기대서 들고 계실 텐데 일단 정자세로 앉아보세요. 일단 정자세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허리 뒤쪽 우리 골반 위쪽이랑 갈비뼈 아래쪽 움푹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거기 아무데나 손으로 이렇게 쑥 만져보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여기를 손으로 꾹 찔러서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다가
자, 이제 느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손으로 딱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손으로 딱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때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을 손으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스마트폰을 딱 잡아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허리 힘이 들어가요.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힘을 주고 있다가 스마트폰 내려놓고 다시 원래대로 오면 또 근육이 힘을 덜 줍니다. 힘이 빠져요. 이게 코어예요. 척추가 뼈들이 여러 개가 위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뼈들이 또 어깨가 또 매달려 있기도 하고 걸을 때 골반이랑 다리를 같이 움직일 때 중심을 잡아주는 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들건들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건을 들 때도 좌표를 내 몸의 중심은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야지 안정감이 생기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게 막 휘둘리면 안 되겠죠. 휘둘리지 않게끔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 이런 것들이 다 코어예요. 막 큰 범위로는 허벅지 근육까지도 포함을 하고요. 막 엉덩이 근육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이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타이핑 치시고 모든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척추를 잡아주기 위해서 흥 이렇게 코어를 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약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불안정해지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 중에서도 요추 5번이 가장 먼저 불안정해져요. 왜냐하면 요추 5번에서 천추 연결되는 그 사이 디스크 있죠? 여기는 움직임이 또 허리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관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휘둘리는 부위 중에 하나가 그쪽 디스크입니다. 코어 근육 키우는 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허리를 펴세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가슴 쪽에 X자로 만들어 보세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몸을 살짝만 숙여 보세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허리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척추를 기둥처럼 써야 돼요.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 지금 허리 뒤쪽에 있는 등 쪽에서 잡아주는 코어 근육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뒤쪽으로 살짝 기울이는데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뒤로 기울이면 등받이에 기대지 않으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부들부들거려요. 일단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코어 운동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무게를 더 주고 싶다. 가방이나 무거운 물건들 있죠. 이런 것도 가슴에다가 책 같은 거 안고서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이거 코어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옆으로도 이렇게 기울이고. 이걸 한 번에 하면 좋겠죠. 고깔 모자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회선 운동이라고 하죠. 꼬리뼈가 꼭지점이고 머리끝으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그러면 코어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 어딘가가 좀 아파서 계획적으로 뭔가 단계별로 계속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 운동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맞춰서 짬짬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해줘도 시간 별로 안 들이고요, 코어 근육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조금 더 저항을 주면 더 좋겠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코어 운동입니다.